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요. 그런 건 다 구시대적인 거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설날에 차례를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께서 털어놓으신 고민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이 된 주부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오며 자식들도 무사히 키워내고 이제는 손자들까지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의 근원은 다름 아닌 큰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제 큰며느리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예의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어요. 특히 손자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하소연을 해봤지만 다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하면서 그냥 참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살이고 남편은 69살입니다. 자식은 둘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큰아들은 올해 38살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벌써 11년째가 되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큰 손자가 9살, 작은 손녀가 6살이에요. 둘째 딸 역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그런대로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면서 살아왔거든요. 문제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저도 기뻤어요. 얌전해 보이고 예의도 그런대로 갖춘 것 같아서 괜찮은 아이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며느리 쪽에서는 모든 걸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하객수, 패백 예법, 심지어 신혼집 마련까지도 전부 자기네 의견만 고집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전통적인 방식을 제안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정말 당황했던 건 결혼 첫 해 추석 때였어요. 차례상 준비를 며느리가 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공평하게 해야 해요라고 하더니 차례상 준비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정성이 들어간 건데 그런 걸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큰아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문제예요. 저희가 옛날 얘기라도 하면 그런 건 꼰대 같아요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아이들 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자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키우고 어른 앞에서 떠들고 날뛰어도 전혀 제지하지 않아요. 제가 손자가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아이는 자유롭게 키워야 해요. 너무 억압하면 창의성이 떨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려워져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요. 사위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저희를 친부모처럼 잘 챙겨주고 명절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들 교육도 예의 바르게 시켜요. 그래서 더더욱 큰 며느리와 비교가 되는 거죠. 남편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직 어리니까 이해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참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건 큰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만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가 너무 전통에만 얽매여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만 얘기해요. 물론 시대가 바뀐 건 맞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 지쳐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며느리가 큰아들을 남들 앞에서 무시하고 망신을 주는 태도예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남편을 깎아내려요. 작년 여름에 저희 친구 몇 분이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라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큰아들 내외가 손자들을 데리고 놀러 왔거든요. 인사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애들 돌보는 것도 서투르고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농담조로 하는 말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 그것도 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큰아들도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제 친구분이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잖아 라고 둘러주시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또 그것도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집에 오면 완전 무능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친척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해 조카 결혼식에 갔을 때도 다른 친척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신랑은 정말 답답해요. 뭘 부탁해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도 없고 라고 하면서 계속 큰아들 흉을 보더라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을 좀 세워주면 어떨까? 라고요. 그랬더니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어차피 다 아는 얘기인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의 화목이나 남편의 체면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이 시원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말 속상한 건 손주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면 무조건 막아요.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간식을 주려고 하면 아이들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못 주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하면 농약이 걱정되니까 유기농이 아니면 안 줘요 라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손주들이 버릇없이 굴 때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앞에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하는데도 며느리는 전혀 제지하지 않아요. 제가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즉시 끼어들어요. 아이들은 원래 활발한 게 정상이에요.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무서운 소리 하지.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말해요. 정말 황당해요. 제가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려는 건데 마치 제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저를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더라고요. 큰 손자가 어느 날 제게 할머니는 왜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언제 아이들한테 못되게 굴었나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계속 막아서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게 된 거예요. 손주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데려가 봤어? 약은 먹이고 있어?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라고 하면서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우리 딸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작년에 딸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더라고요. 딸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빌려주자니 좀 그렇고 안 빌려주자니 나중에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왜 하필 시누이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정말 급하다면 친정에 부탁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말하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누이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웃긴 건 며느리가 딸한테 시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딸이 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시누이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잠깐 급한 게 있어서 이미 해결됐어 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더래요. 무슨 급한 일이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말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숨기면서 행동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도우면서 지내야 하는데 며느리는 항상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며느리 태도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에서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집안 행사 때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으면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해요. 며느리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렇게 밝고 활발한데 저희와 있을 때는 항상 시큰둥해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태도가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속상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라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가곤 했는데 이제는 잠깐 들렀다가 금세 가버려요. 며느리가 아이들이 피곤해하니까 일찍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서둘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손주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것 같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게 될까봐 걱정되어요. 정말 말씀드리기도 창피하지만 올해 설날에 벌어진 일은 제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명절 준비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날은 특히 더 시큰둥했어요. 차례상 준비하는 동안에도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차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데 며느리만 대충 고개 숙이는 정도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한 말 했을 텐데 그동안 충돌이 너무 많았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차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보통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명절이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마시더라고요. 소주 한 병을 거의 혼자 다 비우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거의 안 마시는데 말이죠. 남편이 좀 그만 마셔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명절인데 술도 못 마셔? 라고 반발하더라고요. 점점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네 가족도 와 있었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사위가 눈치를 보면서 형수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해에 웃으면서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술이 완전히 취한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확실하게 들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요. 그런 건 다 구시대적인 거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차례를 지냈는데 그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설날에 차례를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벌떡 일어서면서 화를 냈어요. 이 무슨 소리냐? 술 취했다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정말 호되게 꾸짖었어요. 큰아들도 당황해서 여보, 정신 차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라고 대들었어요. 둘째 딸이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이미 아이들이 다 들어버린 상황이었어요. 큰 손자가 울먹울먹하면서 할머니, 엄마가 왜 이래?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려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손대지 마. 당신도 똑같아. 엄마 편만 들고 하면서
큰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더라고요. 큰아들이 야, 정신 차려. 아이들 보고 있잖아 라고 말렸지만 전혀 소용없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큰아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맞기만 하고 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과 사위가 급히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 집은 정말 싫어. 왜 맨날 저만 참아야 해요? 지겹다고요.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결국 큰아들이 며느리를 억지로 안고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방에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둘째 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 형수님 좀 진정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요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1시간 넘게 며느리가 방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큰아들이 달래도 소용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119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정말 설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명절의 의미도 가족의 화목함도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 봤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명절날에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큰아들이 며느리를 감싸고 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때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엄마, 와이프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명절날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고 남편을 때리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런 행동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얼굴 보기가 싫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남편도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평생 이런 애는 처음 본다면서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 얘기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리곤 해요. 가장 속상한 건 손주들이에요. 그 일 이후로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걸 무서워해요. 엄마가 또 소리 지를까 봐 무서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명절이 두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불안하고 걱정만 되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올해 설날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려워요. 명절이라는 게 본래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날인데 이제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지 말고 얌전히 있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요. 큰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며느리 편을 들면서 엄마가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해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석을 안 지낼 수도 없고 가족이 모이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절날에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남편을 때리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사 안 지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올해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소연할 곳이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